북한이 종교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네. 상식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무속인이 종합 세트예요. 우리 남한은 그분이 내 걸 봐주면서 내가 특이한 거 하면 뭐냐면 아니 목에서 무슨 봉지를 하나 꺼내놓고 봐주는 거예요. 고춧가루인 거예요. 고춧가루. 고춧가루 귀신 쫓 왜?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하 종교인들의 십자가인 거예요. 그게.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그 후에 장마당이랑 댕겨 보니까 나름대로 고춧가루 봉투 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.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. 만약에 박명호 스님한테 물 가까이 가지 마! 그러면 물에서 사는 분인데. 아니, 그분이 내가 올 때도 마지막으로 나올 때 우리가 봤는데 그러시더라고. 남쪽 방향으로 길 갈 때는 잘 된다. 여기 탈북할 때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를 그거 몇 년 고민했거든요. 그러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휴전선을 넘을 것인가를 세게 고민했어. 우리도 안전하다고. 그러니까 탈북이라고 안 말했는데 이사를 남쪽으로 하면 좋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. 북한에도 우리는 연손이 아닙니까? 연손이다 보니까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탈북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탈북을 하면 어쩌 이런 말을 안 해도 내 올해 신수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올해 남쪽을 이동하면 좋습니다 하면은 내가 올해 가도 되겠구나. 저도 그래 여기 오는 걸 그걸 보고 그 해에 왔어요. 어허. 네. 북한에서 제대 이후에 해산 그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10년 했잖아요. 그런데 그 국밥 파는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꼭 장마당에 그 장사꾼들이 찾아가서 진을 치르고 거기에서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하도 우리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 옆에도 못 갔는데 그 할머니가 맨날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먹고 얻어먹고 맨날 어디 가서 조 맞고 오고 그런 아줌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저거든요. 그러면서 야 너는 집이 어딘데 맨날 여기서 사니 이러면서 이리 좀 와보라. 니 좀 어디 팔자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끌어안치더니 손금 봐주고 얼굴 봐주고 계속 자기 쳐다보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은 완전히 팔자가 완전히 뭐 바닥이고 이제 40대 들어가면 완전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뭐 어떻게 부자가 돼요?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남쪽으로 향할 때는 꼭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40대 그러면 41살인가 42살인가 도대체 몇 살에 부자가 되냐 했더니 41살부터 기다려라 그렇게 됐어요. 그런데 내가 전 봤을 때 36살이었는데 41살에 탈북이 되고 예,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의 그 얼굴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. 네. 야, 그럼 갑자기 저도 궁금해져. 제 사주에 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좀 이만감 잘하고 있다가 누구 한 명 나타난 바람에 지금 제가 많이 좀 이만감이 생겨요. 궁합 봐라, 궁합. 이런 사주도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. 야, 이런 호주에 금강이 많아. 거기 이렇게 좀 골든러시 뭐 이렇게 골든러시는 미국입니다. 미국에. 예. 가운데서 이제 시세를 삥땅. 야, 지금 평상시 언어까지 나오네. 아이돌 댄스를 막 하는 춤. 좀 아쉬운데. 뭐야? 야, 일찍이 조금 아쉬운데. 거의 왔어요. 야,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주인공. 준혁 씨도 실은 북한 간부 잘 나가는 아들이었잖아요. 북한에서 혹시 전복으로 해본 적 있어요? 그러게.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믿지 않고 별로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. 특히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어머니가 제 사주를 가지고 가서 되게 보셨거든요. 근데 평양에 되게 유명한 점집이 4개 정도가 있어요. 만경대 구역이랑 서송 구역, 뭐 통일거리 이렇게 해서 4곳 정도에 있는데 그 집들은 진짜 소문난 집들이고 평양에 뭐 좀 잘 나간다 싶은 간부들은 다 가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제 사주를 받아보시고 얘 사주는 이 나라에 없다고 이 땅에 없는 사주라고 어떻게?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좀 이게 뭔 소리지?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놓고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 2달 앞두고 왜 이런 소리를 하지?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
근데 얘는 보니까 사주가 두 가지인데 영웅이 되거나 역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. 뭐 아니면 도네. 이야. 뭐 아니면 도야.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맺혔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유학을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유학을 나가니까 사주가 없나 보구나라고 하고 역적은 내지 말아라라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. 역적이 됐어. 아, 이 역적이구나. 해외에 나갈 운세가 있냐 뭐 이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. 보여주세요. 북한 간부들 내래 이것이 궁금하다우. 두 번째, 저에게 이혼 운이 있습니까? 심지어 이혼 운이야? 저게 운이야? 이혼도 안 시켜주면서 뭘. 이혜주 씨 진짜 이런 질문 물어봐요? 네, 많이 물어보는데 대체로 북한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못 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간부들이 한 번 실례가 있었는데 부기장 마누라가 왔었어요, 저희 집에. 비행기 타는? 아니요, 부기장 마누라. 부기장이라면 오늘 한 공장의 큰 간부거든요. 부기장. 네. 부기장의 마누라가 돈이 많으니까 딸을 경찰 안전원이었었어요. 그 안전원이 딸이 계속 집에 오면 시름시름 앓는데요. 그래서 사유하고 딸하고 사주 좀 봐달라 해서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쫙 봤는데 사주를 딱 펼쳐봤더니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시름시름 앓아서 중운이더라고요. 어머. 진짜 그런 게 있나. 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일 살면 안 되고 열흘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살면 아주 이상적이다. 좋다. 못 받았네. 네. 네. 안 하죠. 여기서 말하면 주말 부부죠. 예.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갔어요.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온 거예요. 뭐라? 돈이 많으니까 그 집은 사유한테 너 여독 수용소에 가서 안전한 일을 해라 해서 그 사이가 여독 수용소로 간 거예요. 그리고 딸은 혼자서 애 키우고 살았어요. 네, 3개월 만에 왔는데 그 딸이 같은 그 안전부에 있는 그 경찰서에 있는 4살 아래 요나 청각이랑 좋아한다는 거예요. 바람이 났구나. 그래서 저 봐달라고 그 생년월일을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어휴. 큰일 났다, 이거.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. 이게 두 분이 정말 사주가 좋은데 어머. 살라 할 수도 없고 우린 그게 살면 안전복을 벗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여기 대한민국의 안전복은 크지 않지만 북한 안전복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나지. 완전 그 큰 직업이란 말이에요. 근데 벗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그게 맡긴다.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혼시켜야죠 하면서 그냥 이혼하고 예, 그 가까이 있는 안전운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. 아니 잠깐만 이 선생님 아니 이거 이혼 시킨 것도 이혜주 선생 제가 아니에요? 죄인이죠. 제가 죄인인데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. 떨어져 있어야 나는 좋다고 이리라 그랬다고. 저리라 할 수 없다. 만약에 본 남편하고 살면 마누라가 앓는다. 아하. 앓는 거를 대체하자면 딸을 죽이겠냐 살리겠냐. 딸을 살리는 그러니까 방법 택해야지. 자기네가 하겠다는 게 뭐 두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진 않지만 네. 이걸 이 정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믿는다는 정도 아니죠. 무조건 신이죠. 내 말 맞으면 그냥 가버려요. 아무 소리 없이. 저는 이래요. 네가 이걸 맹신을 하란 말은 안 한다. 우리가 길을 갈 때 차가 우리 길을 모르잖아. 내비게이션 트잖아. 그러면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. 그거 같은 우리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. 모든 일은 본인이 80%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. 가야지 나한테로 의지하면 인생은 망해진다. 피폐해진다. 궁합을 진짜 많이 믿는 것 같아요.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. 뭐 혹시 뭐 북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? 궁합 때문에 뭐 이렇게 헤어졌네, 다시 만났네, 뭐 이런 얘기. 요즘엔 무조건 궁합 보고 결혼을 해요. 궁합 봐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궁합 다 보고 결혼 날짜 다 받고 이사 갈 때 날짜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가요.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거 아닌가? 왜 사랑보다 조건? 그런 거는 그 뭐 헤어졌네 만났네 이거보다도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다 끝내 못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재판장까지 갔어요. 갔는데 여기면서 딱딱딱딱 두들기면서 집에 그 뭘 날라간 거 보니까 이혼이 안 됐다 이거예요. 왜? 이거 정도 날아올 때는 벌써 가서 고여야 돼요.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. 이혼하려고. 네.
근데 이혼을 북한에서는 이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. 근데 그런 절차는 있어요. 근데 이혼을 안 시켜줘요.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족 있잖아요. 부족. 부족. 이렇게 부족. 부족을 갖고 다니면 이혼이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거기면은 부족이라는 게 여기면 이렇게 종이에다 뭘 써주잖아요. 나무 잎사귀예요. 나무 잎사귀. 나무 잎사귀 이렇게 말린 거를 줘요. 말린 걸 요만한 빨간 그 주머니에다 담아줘요. 아 진짜 성의 없다. 예, 단풍잎이네, 단풍잎. 뚝대기라고 해도 돼요. 그냥 나무 잎사귀예요. 그것이 부족이라는 거예요. 그걸 달고 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. 그 나뭇잎이 이혼한다 안 한다 한다 해서 그 나뭇잎인가? 몰라 근데 뭐 이혼 못했어요. 이혼 못해갖고 결국은 까무주니까 그 재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송화에 머지게서 집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게 탈북의 길이 된 거예요. 잘 됐네. 야, 그 근데 나무 부족이 탈북시킨지 몰라. 그러게. 제가 사주를 한번 봐줘가지고 이분은 농촌의 지주였죠. 지주인데 아들이 군대 나가는데 6년 동안을 한 번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. 어머, 왜? 네, 그래서 그냥 6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대요. 그래가지고 서문한 이제 점집에 왔어요. 우리 집에 다 왔는데 딱 계산해 봤는데 아들이 올해 12월 달이면 너무 못 간다는 거예요. 올해 12월 달.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어느 세상 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아들 집에 간 거예요. 아들 군인 생활하는데 아픈 사람들 그 병동에 있는 군인 병동에 누워 있은 거예요. 근데 그 부대에 갔는데 그 병동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. 이제 내일이냐 모레냐 뭐 일주일 후이냐 죽을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.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못 보낸대요. 집에 보내면 80%는 다 죽는데요. 아예 보내지 않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습니다 해서 전사증 하나 보낸대요. 그러니까 그런 해골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도 또 주민들 동요될까 봐도 안 보내고. 그 사람은 돈이 하도 많으니까 야, 난 내 아들 보고 가야 된다. 무조건 본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안고 아이고. 침대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. 북한의 침대표도 기차기 비싸거든요. 네. VIP인데.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, 이제? 그래 겨우 살려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장가도 갔고요. 네. 농장에 반장도 한다 하더라고요. 야, 소름 끼치네. 아, 근데 이거 잠깐 좀 약간 좀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탈북하시기 전에 미리 사주를 보셨겠네요. 네, 제가 제 사주를 잘 알죠. 그래서 어려운 데서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이런 사주라서 그리고 재물도 많거든요. 제 사주는. 그래서 이북에서도 9명을 혼자 손으로 다 먹여 살렸어요. 네, 그리고 집 다 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오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운 북한에서도 내가 이렇게 내 앞길을 개척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 한국에는 얼마나 더 잘 살겠냐고요. 그렇지만 우리는 국경 넘기는 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어디 가서 말 없는데 말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. 붙잡히지. 그런데 그 간부들이 아내가 사주 보러 왔었는데 그 자기 비행기 탈 수 있냐고 아까 물어보신 그분이 브로커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도 가고 싶어서 사실 물어보러 온 거예요. 근데 가고 안 가는 건 제 자유 아니겠어요. 그치. 그래서 그 선 좀 알려달라 해서 그분의 손으로 이제 저 탈북하게 됐어요.